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올해 20살의 한국인 고연수 씨가 루이지애나주의 이민당국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고연수 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법원에 출석해 심리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를 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된 뒤 뉴욕 맨하튼 아이스 청사에 구금되어 왔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지난 2일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 의원은 지난 1일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가파른 임금 상승 둔화를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며 팬데믹 이후 심화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미국의 NPR과 PBS 등 공영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 CBP가 트럼프 칼바람에 결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CPB는 지난 1일 운영 중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교단인 복음주의 루터 교회가 교단 역사상 첫 여성 의장 감독을 이어서 교단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장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웨일스 성공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 공개 동성애자 대주교가 탄생했습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내 계급투쟁을 거치면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프 오브 페이트 인 라이프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무신론자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올해 20살의 한국인 고연수 씨가 루이지애나주의 이민당국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고연수 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법원에 출석해 심리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를 받고 법정을 나서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된 뒤 뉴욕 맨하튼 아이스 청사에 구금되어 왔습니다. 고연수 씨는 지난 2024년 체류신분 연장을 승인받아 올해 연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당국은 잘못된 법률 해석을 적용해 체류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고시 측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법정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붙잡아 추가 재판 진행을 막는 아이스의 이러한 단속 방식이 적법 절차를 위배한 불법이라면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민당국의 고씨 구금 소식에 한인단체와 이민자 권리보호단체는 이민당국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합법적 체류 신분이 있는 종교인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했다며 고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공의 뉴욕 교구 등은 뉴욕 맨하튼 아이스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지난 2일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 의원은 지난 1일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립암연구소를 통해서 위암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현재 발병률과 사망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같은 위험 요인, 검진 가용성 및 효과, 대중 인식 등을 종합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법안은 위암 발병 고위험 인구군을 특정하고 검진 지침을 개선하는 한편 연구와 예방 및 치료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약 3만 300명의 미국인이 위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암에 따른 사망자는 1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암은 5년 생존율이 36%에 그치며 미국에서는 위험한 암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은 미국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와 군 복무자, 재향군인, 하와이 원주민 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가파른 임금 상승 둔화를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당 $806 미만을 받는 하위 25%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지난 6월 기준 연 3.7%로 둔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각했던 2022년 말 7.5%에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주당 $1,887 이상 받는 상위 25% 노동자의 임금은 같은 기간 4.7% 상승해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리노이주가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며 팬데믹 이후 심화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새롭게 서명된 법안은 일리노이주 내 모든 공립학군이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검진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조기에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부 세티 박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침실 속 숨겨진 위험 요소 3가지를 공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티 박사가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바로 오래된 베개입니다. 박사는 베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 먼지 진드기와 땀,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축적된다면서 특히 집 먼지 진드기가 천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개의 높이 또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너무 높은 베개는 경추 뒤쪽 혈관을 압박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고 이는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베개가 높으면 목에 주름이 잡히거나 경추의 C자 형태가 구부러져 디스크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목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 물건은 침실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인공 방향제라고 말합니다. 세티 박사는 인공 방향제에 함유된 화학 성분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 향료는 석유에서 분리 정제한 화학 물질을 주 원료로 하거나 화학 물질만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피부 알러지, 호흡기 질환과 두통,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티 박사가 꼽은 것은 바로 낡은 매트리스입니다. 노후한 매트리스가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허리나 목에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는 일반적으로 매트리스의 수명은 5년에서 7년이며 7년 이상 사용된 매트리스는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NPR과 PBS 등 공영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 CBP가 트럼프 칼바람에 결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CPB는 지난 1일 운영 중단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CPB는 직원들에게 다음 달 31일 회계 연도 종료와 함께 대부분의 업무가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소규모 인스팀 직원들이 남아 내년 1월까지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업무에는 공공 미디어의 필수적인 음악 저작권 확보가 포함된다고 CPB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연방 자금 지원 유지를 위해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의회에 청원하는 등 여러 노력이 이어졌지만 이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웨일스 성공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 공개 동성애자 대주교가 탄생했습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내 계급 투쟁을 거치면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체리반 몬모스 주교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 교회 대주교로 선출됐습니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한 명으로 서폰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본모스 주교로 선입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7번째로 큰 교단인 복음주의 루터 교회가 교단 역사상 첫 여성 의장 감독을 이어서 교단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 의장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시카고 노회 예히엘 커리 목사는 지난달 30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전국 총회에서 6년 임기의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선 직후 커리 목사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원래는 공립학교 교사였다며 목회에 대한 부름을 처음에는 주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아니오라고 말해왔지만 여러분의 지원과 교회의 지원이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역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이프 오브 페이트 인 라이프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무신론자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이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수치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41%는 인생에 크게 후회가 없다라고 답한 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26%에 그쳤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시했습니다. 기독교인의 76%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68%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인의 대략 절반은 삶의 압박감에 쉽게 압도되지 않으며 불안을 덜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37%에 그쳤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한 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낮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4분의 3 이상인 78%는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라고 응답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69%로 조사되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에는 다소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낮 시간대에는 약간의 비 소식 내릴 가능성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쾌적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예상되며 최저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